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네, 스톤브리지 벤처스 수요 예측 결과가 진짜 최악인데 제가 기업 분석 영상을 미리 올리지를 못해서 기업 분석부터 수요 예측까지 이번 영상에서 한꺼번에 볼 거거든요. 혹시 기업 분석은 스킵하고 들으실 분들은 건너뛰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벤처 캐피털 회사예요. VC라고 불리죠. 잠재적으로 기술력은 높은데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IPO나 M&A를 통해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투자 금융 회사들을 말합니다. VC가 벤처에 투자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회사 고유 계정을 통해서 회사 자금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둘째,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정부 기관의 출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 조합을 설립한 뒤에 좀 큰 금액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투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VC들이 업무 집행 조합원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조합을 결성하고 등록하고 투자를 진행한 다음에 투자금을 분배하는 역할까지, 그러니까 총괄해서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출자한 법인은 그냥 돈만 맡기는 거고 VC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벤처에 투자를 할 때 막 중소, 중견 기업 정도의 크기가 되는 벤처라고 하면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 조합이 필요하거나 PEF, 사모펀드 운영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자금을 모아서 결성한 벤처 투자 조합들이 현재 총 13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모집합 투자기구는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렇게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어떤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했느냐잖아요. 보면 선제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이 뭐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생소해요. 관심을 그래도 가져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크게 기술과 바이오 관련 회사,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눠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왼쪽 위에 오픈 엣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올해 테슬라 상장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술성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았대요. 반도체 기업으로는 이게 최초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톤브리지 벤처스와는 상관없이 좀 오픈 엣지라는 회사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미리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요. 이 한 번의 투자에 그치지 않고 그 회사들이 쭉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계속된 투자, 스케일업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수아랩, 오픈엣지, 제주맥주, 직방, 이런 회사들의 총 투자를 몇 번 했는지 투자한 횟수가 적혀 있어요.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꾸준히 함께 성장을 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만든 회사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크래프톤이 있고요. 배달의 민족이 있고요. 펄어비스, 지그재그, 카카오스타일, 이런 회사들이 보이는데 옆에 35X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초기에 투자금 대비해서 가치가 몇 배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크래프톤이 대단하기는 했네요. 그래서 크래프톤으로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VC로서의 이름을 좀 알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들 회사는 이미 자금 회수가 이루어진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직방, 무신사, 두나무, 소카, 리디,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금 회수가 기대되는 주요 기업들에는 직방, 무신사, 두나무, 소카 이런 게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크래프톤 덕분에요. 크래프톤을 편입했던 스톤브리지 디지털 콘텐츠 전문 투자 조합이라는 이 펀드를 청산할 때 수익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덕분에 16년부터 20년까지 수익 금액 1위, 청산 벤처 펀드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톤브리지 디지털 콘텐츠 전문 투자 조합 덕분에요.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수익 금액 1위 운용사 타이틀까지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크래프톤 하나가 이 회사의 인지도나 명성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크래프톤은 이미 자금 회수가 끝난 기업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회사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살펴봐야겠죠. 그러려면 VC들의 주요 수입원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자, 영업수익 구성 내용을 보면요. 펀드 운용과 고유 계정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출자금을 받아서 투자 조합을 결성한 뒤에 투자를 진행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 요거는 펀드 운용으로 잡히는 거고요. 고유 계정으로 직접 투자해서 얻는 수익은 고유 계정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당연히 VC들은 펀드 운용 수익의 비중이 높습니다. 고유 계정으로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 출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 조합을 결성한 뒤에 투자를 진행하니까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계속 더듬네요. 아무튼 이 펀드 운용 수익도 세 가지로 나눠서 잡혀요. 관리보수, 성과보수, 지분법 이익. 이 중에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관리보수는 VC에 대한 기본 보수입니다. 출자금을 투자한 정부기관이나 개인 등등은 돈을 맡기기만 하고 운영은 다 VC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고비를 주는 개념이죠. 보통 투자 조합 펀드 결성 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원이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토대가 되어주겠죠. 그리고 성과 보수는 조합 운용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추가 수익인데 투자 조합을 결성할 때 정한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인센티브처럼 VC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펀드 운용 수익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관리 보수를 많이 받아야 좋고 또 성과 보수를 많이 받아야 회사가 돈을 잘 벌겠죠. 관리 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펀드 결성 금액, 즉 VC가 운용하는 자산이 증가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성과 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펀드의 성과가 좋아야 한다. 좋은 기업들을 잘 발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한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스톤브리지의 운용자산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는 합니다. 증권 신고서 제출일 기준 9,339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최근에 또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결성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총 1조 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상반기 기준 KTB 네트워크가 1.08조였으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되겠네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규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2년에 청산 예정인 펀드가 하나 있고요.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가 하나 있어요. 청산 예정 펀드는 왼쪽에 보시는 투자 조합인데 그 투자 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리스트를 보면 두나무, 원티드, 수아랩, 제주맥주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만기가 도래하는 투자 조합의 펀드를 보시면 투자한 기업이 직방 하나예요. 근데 이 두 개의 두나무와 직방, 회사의 기대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이 올해 다 청산 예정이라는 거죠. 투자 자금의 회수가 기대된다는 뜻이에요. 기준 수익률보다 예상 수익률이 엄청 높아서 성과 보수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22년의 성적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회사의 기대주들이 22년에 다 빠지고 나면 그 이후는요? 가장 뭔가 실적이 좋을 때 상장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기대감이 확 꺼지는 느낌이에요. 네, 실적은 보시면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영업수익이 커지다 보니까 순이익률도 꾸준히 개선이 됐고요. 근데 실적이 좋은 건 KTB 네트워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지금 좋은 실적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수용 예측이 나오기 전에 간단히 정리했던 공모 내용인데 신주 모집 60%, 구주 매출 40%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고서 이 부분에 변동된 내역이 있거든요. 유통 물량도 변동이 됐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 산정할 때 유사 기업에 4개의 VC들을 선정했어요. 근데 KTB 네트워크 때는 무려 10개를 포함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PER은 10.7배를 적용했는데요. 오늘자 기준의 KTB 네트워크 PER이 4.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기준으로요. 그리고 보니까 제외한 VC들의 PER이 다 10배 미만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10.7배를 적용한 건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할인율은 KTB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KTB 네트워크도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하단에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그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 또 워낙에 시장 상황이 완전 개판이니까 이럴 때는 VC들의 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관들의 관심이 진짜 별로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보다 수요 예측 결과가 더 폭망이더라고요. 네, 볼게요, 같이. 경쟁률은 20.06대 1입니다. 매우 낮아요. 올해 인카 금융 서비스가 13.69로 충격을 줬는데 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비슷해요. 게다가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17.65%, 상단을 초과한 비율은 0.15%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하단 미만을 제시한 비율은 55.63%나 됩니다. 하단 가격이 9,000원이었어요. 근데 하단과 하단 미만 분포가 이렇게나 많다니. 기관들도 다 밴드 하단인 9,000원조차도 비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 아무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신청을 아예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그래서 0%고요. 결국에 공모가는 하단보다 11% 낮은 8,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웃긴 게 지금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아서 공모가를 낮췄잖아요. 이 가격에 팔기는 싫었는지 구주 매출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최대 주주가 팔겠다고 내놓은 수량이 원래는 180만 주가 구주 매출 수량이었는데 135만 주로 줄였습니다. 이 가격에 팔기 싫었겠죠. 신주 모집 수량은 똑같고요. 그래서 총 공모 수량은 450만 주에서 405만 주로 감소했어요. 어이없네요. 이런 결과로 상장 일정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뭐야 이거. 네, 아무튼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비율로 22.75%, 금액으로는 325억 원. 다행히 유통 가능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아서 전혀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정리 따로 하지 않을게요. 수요 예측 결과 그냥 최악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KTB 네트워크하고 비교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그래도 경쟁률이 50.19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았고 신청 가격 분포표가 절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KTB 네트워크는 상단 이상이 95.8%였어요. 그때만 해도 시장이 또 이 지경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단 미만이 55%를 넘다니 스톤 브릿지 벤처스는요. 진짜 충격과 공포네요. 그리고 확정 공모가를 기준으로 다시 PER을 계산했을 때 KTB 네트워크는 6.52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스톤 브릿지 벤처스는 5.38배. 하단 미만으로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그때도 KTB 네트워크가 밴드 하단에 결정이 돼서 그나마 가격 메리트를 한번 믿어보자고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좋지가 않았죠. 지금 이거 가격 메리트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자 기준 KTB 네트워크의 퍼가 4.7배라고 했잖아요. 4.7배보다 높아. 절대 가격 메리트 없죠.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은 오히려 KTB 네트워크가 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상장일의 성과는 마이너스였다는 거. 유통 물량의 힘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깔끔하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자료 만드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건너뛸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